왕의 성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권력과 욕망의 상징이었다. 매번 성문을 지날 때마다 방문객들은 눈부신 금빛과 조각된 대리석, 섬세하게 제작된 샹들리에에 압도되었다. 이 성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의 연극 무대였고, 왕은 그 무대 위의 주인공이었다.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벽에 걸린 초상화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닌 왕의 권력과 위엄을 증명하는 도구였다. 금박으로 장식된 액자 속 인물들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 눈빛을 교차하며 왕의 위상과 부를 향한 경외심을 심어주었다. 이 초상화들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권력의 언어였고, 왕의 마음속 어두운 욕망과 불안을 드러내는 거울이었다. 왕은 자신의 사치를 정교하게 계산하며 예술품 하나하나에 자신의 메시지를 담았다. 장식용 금잔, 정교하게 깎인 상아상, 벽을 가득 채운 테피스트리, 그리고 성을 가득 메운 조각상들은 왕이 얼마나 큰 권력을 쥐고 있는지를 은밀하게 드러냈다. 방문객들은 그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왕의 절대적 권위를 느꼈지만, 정작 왕 자신은 그 화려함 속에서 불안을 숨기고 있었다.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공허, 권력의 무게,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적의 긴장감은 그의 내면을 끝없이 갉아먹고 있었다. 왕의 하루는 권력의 연출로 시작되었다. 아침마다 왕은 자신의 보물 창고를 순회하며 금은 보화를 점검했고, 새로운 장식품을 설치하며 권력의 위엄을 재확인했다. 예술가들과 장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밤낮 없이 작업하며 성 내부를 한층 더 화려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손길 속에서 왕은 단순한 만족을 느끼기보다는 끊임없는 불안과 의심에 시달렸다. 누군가가 자신의 권력을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닐까? 어떤 비밀이 그 화려함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의 모든 시선을 경계했다. 성의 중심 홀은 그야말로 권력과 사치의 극치였다. 천장에는 섬세한 프레스코화가 펼쳐져 있었고, 각 방마다 고급스러운 금박 장식과 대리석 조각이 놓여 있었다. 왕은 이 공간에서 권력의 상징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자신을 스스로 위로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성의 화려함은 그에게 고요한 공포를 가져왔다. 촛불 그림자가 벽과 천장에 어른거릴 때,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사치가 결국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예술품 속의 눈빛, 조각상 속의 표정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심장을 조여왔고, 그 속에서 그는 외로움과 공허, 권력의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다. 왕의 심리적 갈등은 그의 결정에도 드러났다. 새로운 예술품을 드리는 순간,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쌓아 올린 부담을 감지했다. 화려함은 그에게 권력의 장막을 제공했지만 그 장막 속에서 왕 자신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궁정 사람들은 화려함에 눈이 멀어 왕의 불안과 내적 갈등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오직 예술품과 장식만이 그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 되었다. 이처럼 성과 예술품은 단순한 사치의 표현이 아니라 왕의 내면, 세계를 투영하는 장치였다. 겉으로는 권력과 부의 극치를 보여주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끝없는 불안, 외로움, 그리고 인간 본연의 심리적 취약성이 얽혀 있었다. 왕은 자신이 만든 화려한 세계 속에서 승리자이자 동시에 포로가 되었고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성 내부의 예술품과 장식 속에 기록되며 후대에 전해졌다. 방문객들은 화려함만을 느꼈을 뿐, 그 속에 숨겨진 인간적 고뇌와 내적 충돌을 깨닫지 못했지만, 왕의 시선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권력과 공포, 그리고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었다. 왕의 사치가 극에 달한 순간에도 성 안의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화려한 장식과 금은 보화가 아무리 눈부셔도 그 속에서 벌어지는 권력 게임은 끊임없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궁정의 신하들은 표면적으로는 경의를 표했지만 속으로는 왕의 사치와 권력 과시를 이용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려 했다. 그들의 속삭임과 미묘한 눈빛 교환은 겉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연회와 성의 장식 속의 숨은 긴장을 드러냈다. 왕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또한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이 연극에 참여해야 했다.
한밤중 성의 중심 홀에서 왕은 홀로 걸으며 자신이 쌓아 올린 장식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금박 장식, 대리석 조각, 벽을 가득 채운 테피스트리, 정교한 샹들리에의 모든 것이 그의 권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그를 올가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려 애쓰면서도 그 불안이 예술품과 장식 속에 투영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벽에 걸린 초상화 속 인물들의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왕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다. 왕의 사치와 권력 과시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동시에 그의 내면적 갈등과 심리적 압박을 외부로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했다. 새로운 조각상이나 그림이 성에 들여질 때마다 왕은 권력의 절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점점 더 고립시키는 덫이 되고 있음을 알았다. 장식 하나하나의 권력의 메시지를 담는 과정에서 왕은 자신이 만든 화려한 세계 속의 포로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궁정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눈이 멀어 왕의 고뇌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과 행동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쪽에서는 예술품과 장식으로 권력을 과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적 약점과 두려움을 감추는 이중적 존재, 바로 왕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 이중적 존재는 성 안의 숨은 권력 게임 속에서 신하들을 시험하고 동시에 그 자신을 시험하는 장치였다. 왕의 사치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적 드라마는 단순히 시각적 화려함으로 끝나지 않았다. 장식과 예술품이 그려내는 풍경 속에서 그는 과거의 선택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마주했다. 새로운 금박 샹들리에가 설치될 때마다 그의 심장은 권력과 불안, 두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궁정 사람들은 그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는 매 순간 자신의 선택이 불러올 결과를 두려워하며 화려한 장식 속에서 내적 갈등을 계속 겪었다. 성의 각 방마다 장식과 예술품은 그 자체로 권력의 언어였지만 동시에 왕의 내면적 공포와 인간적 약점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그는 화려함을 통해 왕권을 과시했지만 그 화려함은 곧 그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었고 성 안에서의 권력 게임은 그의 내적 갈등을 극대화시켰다. 그 속에서 왕은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며 자신이 만든 세계가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다. 밤이 깊어질수록 성 안의 장식과 예술품은 단순한 사치의 증거를 넘어 인간 심리의 복잡한 지도처럼 느껴졌다. 금빛 장식 속 그림자, 샹들리에 아래 어른거리는 빛, 그리고 테피스트리 속 인물들의 눈빛이 교차하며 왕의 마음을 조여왔다. 그는 화려함 속에서 승리자이자 동시에 포로였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인간적 갈등과 심리적 압박은 후대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복잡함을 담고 있었다. 성 안에서 권력과 사치가 극에 달한 순간에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화려한 장식과 금빛 샹들리에 속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권력 게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처럼 궁정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왕의 신하들은 표면적으로는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들의 속셈과 계산은 성 안의 장식과 예술품보다도 치밀했다. 그들은 눈빛과 몸짓으로 서로의 의도를 탐색하며 작은 실수 하나로도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왕 또한 이러한 긴장을 의식하며 화려함 속에서 자신을 지켜야만 했다. 한밤, 왕의 서재에서 촛불 하나가 흔들리는 가운데 그는 조용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금빛 장식과 벽면의 대리석이 반사하는 불빛 속에서 그의 생각은 과거의 선택과 현재의 압박으로 가득 찼다. 성 안의 권력 구조는 끊임없이 변화했고 그 변화 속에서 왕은 언제나 최선의 위치를 잡아야 했다. 그러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들은 그를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된 존재로 만들었다. 화려한 궁정 속에서 누구도 진심으로 그의 고뇌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 이해하지 못함이 곧 또 다른 시험이 되었다. 신하들의 시선과 궁정의 풍경은 마치 살아있는 무대와 같았다. 금박이 빛나는 벽면, 세밀하게 조각된 의자, 샹들리에에서 떨어지는 빗줄기 속에서 권력의 메시지가 은밀히 전달되었다.
왕은 그 속에서 인간 심리의 복잡함을 읽으려 애썼다. 신하들의 숨은 적대감, 충성과 배신 사이의 미묘한 경계,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불러올 결과들, 이 모든 것이 그의 내면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는 스스로 만든 화려한 장식 속에서 동시에 승리자이자 포로가 되었음을 자각했다. 그날 밤, 왕은 연회장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렸다. 새로운 장식품이 설치된 홀에서 한 신하가 의도적으로 금빛 샹들리에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왕을 시험했다. 그 신호를 본 다른 신하들은 즉시 반응했고, 작은 행동 하나가 연쇄적으로 권력의 균형을 흔들었다. 왕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장식 속에 숨겨진 힘, 그리고 그 힘이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조종하는지는 단순한 화려함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왕의 사치와 권력 과시는 더 이상 단순한 시각적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적 갈등, 두려움, 그리고 배신과 충성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시험하는 장치였다. 그는 금빛 장식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었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권력의 흐름을 읽고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매 순간 선택이 필요했고, 그 선택은 곧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적 드라마를 결정짓는 열쇠가 되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왕의 내면적 긴장은 극에 달했다. 화려한 장식과 예술품은 외부 세계의 반영이자 그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거울이었다. 그는 승리자였지만 동시에 공포에 사로잡힌 존재였고, 성 안의 권력 게임 속에서 자신이 만든 덫을 피할 수 없음을 느꼈다. 장식과 예술품 속 그림자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리를 조종하며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장치처럼 작용했다. 왕은 그 속에서 승리와 패배, 권력과 외로움, 그리고 인간적 약점과 강함을 동시에 마주하며 화려한 성 안에서 펼쳐지는 비극적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성의 복도와 홀마다 숨겨진 장식과 그림자 속에서 왕은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를 끊임없이 계산했다. 작은 결정 하나가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그 균형은 언제나 그의 내적 갈등과 연결되어 있었다. 금빛 장식이 비추는 빛과 그림자는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녔고, 그것은 왕과 신하들의 심리적 전쟁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 그는 화려함 속에서 포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인간 심리와 권력의 법칙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이 모든 과정은 후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복잡함을 담고 있었고, 성 안의 화려함은 그저 외적 장식이 아닌 인간 본성의 축소판으로 기능했다. 밤이 깊어지고 성 안의 화려함은 점점 더 쓸쓸하고 음산하게 느껴졌다. 왕은 홀의 끝자락에 서서 자신을 둘러싼 금빛 샹들리에와 장식품들을 바라보았다. 눈부신 빛 속에서도 그림자는 지울 수 없었고, 그것은 마치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과 후회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권력을 쥐고 있지만, 그 권력은 그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 화려한 성의 장식과 예술품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가두었고, 동시에 신하들의 계산과 배신,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미로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한때 순수하게 시작했던 통치의 이상과 달리 오늘날 자신이 얼마나 인간적 약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자각했다. 신하들의 눈빛 하나, 속삭임 하나가 그의 심장을 조이듯 작은 균열이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왕은 화려함 속에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예측하며 때로는 무자비하게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그 계산과 결단은 그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외롭고 무거운 책임감을 안겼다. 화려함의 이면에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권력의 잔혹함이 숨겨져 있었고, 그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연회장과 홀 사이를 거닐던 왕은 과거의 기억들이 겹쳐 떠올랐다. 신하들과의 치열한 심리 싸움, 외교적 협상 속에서 감춰진 배신,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서 느낀 공허함이 그의 내면을 뒤흔들었다. 성 안의 금빛 장식과 정교한 조각품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심리와 권력의 상징이자 왕 자신이 만들어낸 덫이기도 했다. 화려함은 그를 포로로 만들었고 동시에 인간적 약점과 욕망을 극대화시켰다. 그는 장식과 예술 속 그림자를 따라 자신의 선택과 후회, 승리와 패배를 반복적으로 되새겼다. 밤이 깊어질수록 성 안의 권력 게임은 더 은밀하고 치명적으로 변했다. 금빛 장식이 비추는 빛 속에서 신하들의 표정과 움직임을 읽어야 했고, 한순간의 실수도 왕좌의 균형을 흔들 수 있었다. 왕은 화려함과 장식 속에서 인간 심리의 복잡함을 체감하며 자신이 선택한 길의 무게를 깊이 느꼈다. 그는 승리자였지만 동시에 포로였고 그 권력과 자유 사이의 모순 속에서 내적 갈등과 비극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왕은 홀의 가장 높은 발코니에서 성 전체를 내려다보았다. 밤하늘 아래 펼쳐진 성의 모습은 화려하지만 동시에 쓸쓸했다. 장식과 예술품이 만들어낸 빛과 그림자는 왕의 내면적 고통과 권력의 잔혹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권력과 사치는 단순한 외적 장식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깊은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선택의 결과를 가시화한 거울이라는 것을. 화려함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적 드라마는 끝없이 반복되며 성 안의 모든 장식과 예술품은 그 드라마의 증인으로 남는다. 이 순간, 왕은 화려한 성 안에서 느낀 외로움과 권력의 무게를 아는 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의 내면적 고통과 선택의 무게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으며, 화려함과 권력 속에서 인간 심리의 본질과 한계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했다. 성의 금빛 장식과 예술품이 만들어낸 화려한 그림자 속에서 왕은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권력과 외로움, 승리와 패배의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하며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완전히 깨달았다. 이 밤, 성 안의 화려함과 그림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로 남아 후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강렬함을 전달한다.